경기대학교 이제 그 과제를 하러 이제 경기가 대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구에 이제 NDD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 따로 이제 그 사무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두 칸 중에 이쪽으로 그냥 하시죠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NDD 대구 사무소로 여기를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어제 삽자동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주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안 박사님이 그러면은 이제 법인 인감 도장하고 그 인감 증명서를 이제 퀵으로 택배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거를 한 10시 한 10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받았는데 30분이 채 안 지났는데 대구 와 계시다는 거예요. 동대구 여기. 그러면 왜 오셨냐 이렇게 하니까 그 김현철 박사가 이 과제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난다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박사님 오신 거야. 서류도 보내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11시에 서울에서 이제 강창만 이제 통일부 회장님하고 그 이상하 그 대표하고 같이 대구로 오기로 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따블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안 박사님도 저 사무실로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 회장도 이제 사무실로 와요. 강 회장하고는 어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7월 달에 오쿠나가 일본 자산가 분들 이제 그 리더를 맡고 있는 그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강정만 회장님이 우리 제일동포들도 돈이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얘기는 오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서류 사인은 안 한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돼 가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오늘 이제 출국 오후에 이제 아마 비행기 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안 박사님도 80이 넘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창만 회장님도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사진 보셨겠지만은 너무너무 정장하고 젊으시죠? 그러면서, 어제 강 회장님이, 안 박사님한테, 원래 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어째 그래 이뻐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째 그래 이뻐요? 이래가지고 두 분 다 80 넘으셨는데,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우리 전부 다 좀 이렇게 건강하고 좀 이렇게 젊게 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창만 회장님도 지금도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운동하신대요. 그게 이제 근데 정말 재미난 거는 이 두 분 다, 어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두 분 다 찐 보수구나.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요새 이제 이번 주간에 나타나는 거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랑 이제 회담을 하고 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회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역시 가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어제 저는 안 박사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강창만 회장님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제 일본 제일동포 거리민단 쪽과 문재인 정부부터 벌써 어그러졌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시각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그걸 이제 어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뉴스에 나타났던 것들, 지난주에 보면은 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원 비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자를 신청하면 그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ABC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A, B, C 안인데, 이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거든요. A는 입국해라. 입국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나가라. 이걸 고소하겠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 승용공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3,500억 달러입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일본은 관세 15% 서명을 했고요.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일이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아, 이게 그냥 갔다가 얼버무리기만 하고 대충 온 게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계속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끝내 지금, 트럼프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300명, 400명, 그 급습을 하고, 강제 구금을 되고, 여러분들 그거, 미국 가셔서 그거 안 당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늘 이제 미국을 가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걔네들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롤에 따라서 이렇게, 추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을 트럼프 정부에서 여실히 드러낸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문 보도나 뭐 이런 데서는 보면 거의 방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매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진보 쪽이잖아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보도들을 편파적 보도, 편의적 보도만 지금 하고 있다. 야, 이런 상황으로 진짜 이게 4년, 5년을 간다라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별로 그렇게 썩 좋다라는 어떤 그런 감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말은 마스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의 어떤 팔을 흔들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곳곳에서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 뉴스들도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안성영 박사님하고 이제 강창만 회장님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상하 회장님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안 박사님이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시바 대학이라 해가지고, 그게 지금 텔아비브 대학입니다. 이스라엘에. 텔아비브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의 대학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텔아비브 대학에 이제 전신이 유역의 야시바 대학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도움으로 해군성에 들어가서 안 박사님이 22년을 근무하셨다 하거든요. 예, 미국 해군성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리포터, 논문 이런 것들을 발표하시고, 안 박사님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과학자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제가 언젠가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논문을 한 편만 게재를 하게 되고, 과학지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게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20만 달러를 은퇴한 대학 교수님들, 그런 과학자들에게 종신 지급을 한대요. 지금 안 박사님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 계약이라는 그 부분은 막 구다다닥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 전에 이제 조율은 다 원래 먼저 합니다. 해가지고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한번 초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NDD의 어떤 그런 바이오 진단 기기, 그 다음에 CNT,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몰랐는데,
LCD 반도체, 그 반도체와 관련돼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를 이제 일본에 처음 연결을 시키신 분이 이제 이상하 회장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호도가야 화학이라는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주력인 그런 이제 일본의 그런 기업들과 이제 매칭이 됐었는데, 어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나카소네 그 전 총리가 총장으로 계셨던 그 대학을 졸업을 했더라고요. 어제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어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 박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됐는데, 안 박사님은 이제 우리가 LCD 반도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어제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이면에는 러시아 과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발응을 하는 시절에는 러시아를 꺾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핑퐁 외교라 해가지고 키신저하고 해서 중국을 많이 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이 3기까지 이런 연임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야가 머리를 쳐드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세워주면서, 푸틴을 세워주면서 이 중국을 견제하라. 이런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주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깊숙이 밀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만하고 엔비디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일본 반도체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미국이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사실 우리 먹거리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이닉스가 HBM4라 해가지고 열도 적게 나고 그다음에 전기도 적게 먹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제 개발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주문도 할 수 있다, 쳐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돼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증시는 연일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들 쪽에서, 그리고 이제 대주주 요건 그게 이제 10억으로 낮췄다가 다시 이제 50억으로 환원이 되면서 이렇게 빵빠리 올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대에 대해서 증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또 우리 증시가 사실은 그동안 엄청 소외를 받았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연일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이렇게 올랐는데, 계속 올랐어요. 사실은 S&P를 보면 거의 한 10년, 15년을 거의 계속 올다시피 올랐는데, 우리는 사실은 한 3년 전에 3,300을 찔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최고점을 이렇게 가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또 하여튼 희한한 일이 좀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제 이제 안 박사님하고 이렇게 강 회장님 만난 것도 너무 신기했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날 서울에 가가지고, 이 택시를 잡는데 좀 늦게 잡는 바람에, 하나클럽에서 이제 2시에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한 2시 20분인데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일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신한금융지주 회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현 부장이 저한테 이제 뭘 부탁을 했냐면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금융 투자가 1등이라고 늘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만나니까, 신한자산운용이 1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3호 투자 시장에서 우리나라 1등은 신한자산운용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신한금융지주에 지금 회장이 누구냐면 진옥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세상이 좁다라는 생각을 했는 게, 여기 이제 그 이분은 신한금융지주의 회장님이에요. 근데, 이 진옥동 회장님이, 지금 이 신한금융지주 회장님이신 이분이 신교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 진옥동이라는 이분이 강창만 회장님의 가방모찌였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롯데의 어떤 그런 자금들을 신한 창구를 통해서 한국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 그 신교코 회장님이 항상 이제 강 회장님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옥동 지현 회장이 그 당시에 신한은행 일본 동경 지점장을 오래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 지점 몇 개 있는데, 그 지점들을 이래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현 부장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하냐면, 이 신한 자산 운용에 대체 투자 운용팀이라고 있대요. 여기 팀장이 조승호라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등이래요. 얘네들이 지금 1등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 투자 유치를 했는 부분에서 좋은 어떤 그런 기회들을 받으려고 하면, 얘네들 쪽에 우리 사람을 하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신한금융지주의, 우리 그 그러니까 제일동포 투자자분들의 그 지분이 한 17%쯤 된대요. 지금도, 신한금융지주의 제일동포가 가지고 있는 총 지분이 한 17%, 이거 굉장한 겁니다. 17% 같으면은. 그리고 강 회장님도 주주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3월 26일 날도 주총에 비행기 티켓까지 딱 끊어가지고 오시라 해가지고 주총에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하나금융 투자에 이제 천 회장이 이 일본 자산가분들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운영하고 좋은 정보와 연결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 여기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신한하고 둘이 조인하면 천하무적이다. 그러면은 좋은 것들은, 기회가 이런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여기다 심자.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좀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한 2주 전에. 그런데 어제,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만날 것도 없이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1시 20분에 도착하셨답니다. 그 하나 클럽에.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이현 부장이 마침 1층 로비에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그냥 끝난 거야,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어제 이제 강의장님 오셔가지고, 그래, 옥동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옥동이는 내 가방 못 쥐었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참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현 부장한테 어제 수요일 날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 하나 정도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장도 하는 얘기가 전혀 어떤,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능력이 되는 경력들만 원래 스카웃이 돼 간대요. 스카웃이 가는 자리래요. 일반 이렇게 뭐 신입생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부장 자기는 이제 하나 클럽에 오래 있었으니까, 자기는 여기 있고 이제 저쪽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얘기들을 어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너무 신기한데, 어저께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 두 분 다 찐 보수라는 거. 예.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제 하여튼 뭐 노벨상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게 7월 달인가 이렇게 신한균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40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박사님 후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총장님이 정부에서 뭐 한 2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달 식사를 사는데 거기
교수회관이 있답니다. 서울대 안에. 거기서 이제 매달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언급을 했는, 뭐, 신박사 이렇게 얘기를 했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노벨상에 가까이 가 있는 분이다. 하는데, 제가 그때 동영상을 일본에 가서 봤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불연 소재예요. 여기 뭐 발라요, 손가락에다가. 바르고 토치 아시죠? 토치. 네, 불 그거 붙이는 이제 가스, 그 토치가 직접적으로 한 17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죠? 근데 이게 멀쩡해. 뭘 이렇게 바르면, 예, 그런 소재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 불연이 되는 거예요. 안 타. 이 토치를 가지고 막 쏘는데, 이 멀쩡해. 예, 너무 신기하죠? 하여튼 뭐, 그래 가지고,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오가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본에 오시라. 그렇게 하고, NDD, 오히려 이제 잘하면은 이제 NDD가 일본을 진출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은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무인항공기, 우주 이런 쪽에는 사실은, 무인항공기, 드론 이런 쪽은 일본은요, 거의 전무합니다, 솔직히. 걔네들은 기계 제조 이런,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죽어버렸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일본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그거를 지금 이제 회복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이게 만남이라는 게 희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하여튼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이제 강 회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지만 저기 이제 많이 이제 탈색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이제 전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한 35,000개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여기 보면 탄자니아, 뭐 라트비아, 그 다음에 여기 니카라과, 자메이카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네시아, 여기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 라오스, 홍콩, 필리핀,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가볼 만한 여행지, 주요 명소, 리조트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 메모를 해서 출력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한 35,000개 정도가 돼요, 이 안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좀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력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어제 이제 강 회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80 넘으시면 다 어디 가고 싶어요? 크루즈여행 가고 싶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꼭 자기를 한번 데려가 봐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한번, 여행사를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 여행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캐빈을 한 20개씩 이렇게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라이센스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지금 보증권 갱신하면서 여행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루즈 캐빈, 그러니까 방이에요. 그 예약을 하면 1인 1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2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자등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NCA나 RCC나 이런 이제 선사랑 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20개 정도면 40명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약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놔놓은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드리게 되고 하면서. 그래, 이제 안 그래도 강 회장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이거, 저 오늘 좀 많이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 방은 지금 얼음 아래입니다. 왜요? 집사람이 엄청,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예, 그래, 하여튼 간에, 그랬습니다. 제가,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른 ADHD라 하더라고요. 제가 트럼프하고 좀 닮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늘어나야 눈에 띕니다. 예. 아니요, 일하는 같은 게 눈에 띄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이제 내가 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예, 항상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솔직히 정리정돈이 좀 안 되는, 근데 손님이 오신다 하지. 그 제가 수요일날 서울 이제 출장 갔을 때 집사람한테 이제 좀 청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완전 오니까 얼음 알같이 그래 깨끗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먼지고 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어제 손님을 할 때 잘 그렇게 치렀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이제 회장님은 이제 함영주예요, 함영주. 이 함영주, 이 하나금융지주의 이 회장님 되시는 분의 이제 이종사촌 여동생을 제가 이제 수요일날 또 만났거든요. 그래, 이분 만났는데, 이분이 또 강씨야. 그리고 또 강 회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래 만나면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 어렵다. 제가 지금 오늘 자료가 엄청 와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조짜리 프로젝트들이 지금 전부 다 스톱이 돼가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PF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산업 수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아주 틈새 시장 아니고 난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그동안 뭐 신고가가 어떻고 저떻고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일부 지역에 특별한 어떤 상권일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성수동은 지금 사실 난립니다. 성수동은 지금 난립니다. 제가 발카리 본사가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나와가지고 한 6, 7분 정도 걸으면 본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수동은 제가 종종 가다 보니까 잘 아는데, 거기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거기 뭐 이렇게 뭐 빌라들 뭐 이렇게, 우리 보면 빌라 조그만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거기 뭐 35억씩, 50억씩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거 뭐 그만큼 20억 뭐 이 카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이 주로 저걸 했던 그런 어떤 이 신고가라고 계속 계약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뚜쟁이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고가로 자꾸 찍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1433건이 무려 계약이 다시 안 되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짝퉁 계약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뭐, 집값 띄우기였나 하면서 신고가 계약이 취소된 건만 원래 무려 1433건이나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자성 채무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또 뭐 2차 민생지원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 그래요. 일본도 사실은 30년 이상 이 저성장 침체가 되다 보니 어땠나요? 정부에서 계속 경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풀었죠. 일본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046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60세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아주 심각해지죠. 다 그래 되죠. 뭐 지금으로부터, 예.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2055년 아닙니까? 그죠? 30년 지나고 나면은 아주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복지 지출 이런 것도 점점 더해져 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성장 잠재력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이 빨라져야만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회전이 많이 되죠. 근데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소비 지출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에서 좀 탈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각자가 좀 준비해가는 그런 경제 좀 생활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스페이스 X가 그 에코스타라는 무선 주파수를 인수를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5G를, 그러니까 이제 스타링크를 해가지고 아시죠? 우주 인터넷 제가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그 채널 하나를 3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600만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이제 1억 600만이 아니라 이제 1억 명, 그 다음에 나중에 10억 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월 10만 원 정도의 어떤 사학년을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또 현대상선이요, HMM, 이게 또 이렇게 뭐, 포스코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그 CMO 방식, 이제 주문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8천억에 또 새로운 계약을 또 했다라는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여러분들 뉴스 봅니까? 저는 요즘 뉴스 별로 안 봐요. 그 TV 뉴스. 예. 보면 맨날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이렇게 그런 뉴스들을 별로 이렇게 보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되고 있다, 소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뉴스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쿠팡의 이제 그 로켓 배송, 그것도 이제 느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국에 지금 깔려있는 게 뭡니까?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1시간 내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 그렇게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 편의점 안에는 왜 신선식품들 많잖아, 그죠? 저기에 이제 물건을 비치해서 바로바로 그냥 이제 배송이 되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참 그만큼 시장이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자꾸자꾸 올라가잖아, 그죠?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주머니들은 자꾸자꾸 털리는 그런 상황이 하여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고 기쁜 어떤 그런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뭐 얘네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지금 7월까지, 원래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나라 적자가 무려 87조, 역대 세 번째로 많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총수입이 385조에서 총지출은 443조. 자,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부동산 버블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외형을 팍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세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잖아요. 그죠? 맞죠? 세수 급증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됐나요? 부러지니까 자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하면 세금은요? 늘어요, 줄어요? 줄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수는 자꾸자꾸 주는데 지출을 더 많이 키워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나요? 국가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해야 돼요. 국채 발행.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에서 돈을 자꾸자꾸 빌려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취임 100일 해가지고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보면, 이제 원전 짓는데 15년 걸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5년에서 7년이면 원전이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에 자꾸자꾸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이게, 국민을 얘기를 하면서 정작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없고, 당리당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이 많은 것이 좀 어긋나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만 한 번도 이게 보도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근로자들 이제 감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일본은 와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관세 무역 협정에 네. 우리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만 하고 합의만 했지 최종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를 너무 간과하고 쉽게 보지 않았나. 그냥 트럼프의 미소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쏟아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도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자 문제 이게 더욱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주에 제가 특별하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좀 획기적이고 좀 좋은 어떤 그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여튼 조금 이렇게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긴축적인 좀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이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남게 되면은 지금부터 사실 소매 시장이 좀 움직이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요, 굉장히 냉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또, 뭐, 아예 그냥 좀 풀려면은 확실하게 좀 풀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증시가 사실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정부에서 뭐 빚을 내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AI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펀드죠, 펀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펀드가 그때 무슨 비전 펀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20조. 근데 요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무려 300조 프로젝트 저한테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날아오는데 이게 이제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자꾸 해야만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국부가 상승하는 어떤 이런 부분 쪽으로 갔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5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게 과연 갈 수 있겠냐라는 게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그걸 못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유 참 예, 강창문 회장님 얼굴 모습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죠, 그죠? 예, 굉장히 정정. 그래 어저께 이렇게 이거 하고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근데 누가 저 80 하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어제 이제 밑에서 뭐죠 그거 우럭탕 그걸 대접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걸 막 진짜 80 맞으시가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잘 드시고 아주 그냥 싹 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세영 박사님도 그렇고 제가 집사람이 이제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보 당신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나도 엄청 잘 먹는다고 잘 먹는데 건강 비법이 그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먹는 훈련 좀 하십시오.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지금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요거 하면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원래 제가 어제 강 회장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이제 무인 항공기 사전 답사 및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일로 제가 원래 11일부터 중국을 가고자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자금 이제 펀딩 낼 어떤 그런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에다가 아시아 최초로 회전익입니다. 회전익. 회전익이 뭐냐면 헬기예요. 헬기. 회전익 교육기관을 설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인항공기 교육기관이 같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에서 뭐 원막 사이락 하든가 거기에 하여튼 그 장소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 회사도 하여튼 설립을 했습니다. 그 UAV 가디언스라 해가지고 UAV입니다. 그래서 유아브 가디언스라고. 그래서 이제 항공회사 일반 법인으로 해서 일단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유아브 가디언스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뭘 하고자 하느냐면 무인항공기를 이제 참 이런 어떤 틈새 시장에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제 이제 인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포항 쪽에 사시는 분들 영도 강구 저쪽에 이번에 불났잖아요. 네. 안동 쪽에 불났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그 근처 지금 작살나는 엉망이죠 지금. 예, 가보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무인항공기라든가 제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그 동영상에 보면 뭡니까 무인항공기가 소방호수를 들고 올라가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한 3km쯤만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물을 뿜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느냐면요 1km 이상 커버가 된대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더. 근데 이 무인항공기가 떠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잖아요. 돌면 그렇게 그냥 밑에서 소방차가 이렇게 있으면 못 그려요. 하여튼 여기 헬기고 이렇게 호수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 호수를 여기 이제 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무인항공기가 떠가지고 이걸 이제 달고 여기서 물을 뿜어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이게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불을 끄는 게 어떻게 끄냐면은 소니건이라 해가지고 이게 다 중국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때 제가 아마 그 영상을 보여드렸지 싶어요. 그거 보면 팡팡 이렇게 쏘잖아, 그죠? 그렇게 불이 먼저 끄고요. 근데 잠불을 어떻게 꺼요, 그러면? 그 이제 물로서 이렇게 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우리나라가 산불로 인한 피해는요, 사실은요, 엄청납니다, 그게. 수조, 수십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 지금 필요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게 한 3,300배쯤 되더라고요. 곱하기 230억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거의 60조 프로젝트인데 이게 60조.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이제 육군하고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산림청, 그 다음에 해양, 경찰청, 소방방재청 전부 다 이제 산업수요들을 그리고 원래 지자체에 시군 단위에는 산림청 산림과가 있는데 거기에도 뭐라 그러죠? 뭐 1톤차 뭐 이렇게 소방차들이 있나 봐요. 여기 이제 동구 같은 경우 대구도 이렇게 가보면은 동구청 안에 그 소방차 1톤차들이 저 복무원에 가면 3대나 세워놨거든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급한 분들은 꼭 소방서만 하지 않고 민간군이 그러니까 협력해가지고 그리고 군에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컨셉으로 이제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이제 제가 돈 넘어가는 거 계약금 5천만 원 넘은 동영상 사진하고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그때 제가 언급을 드렸을 때 얼마였냐 하면요 원래 처음에 6억으로 출발해가지고 이게 한 대가 35억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 하고는 전화벨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까지 내려왔냐. 2대에 33억에 계약을 해놨어요. 2대에. 이게 한 대당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두 대에 33억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하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냐면, 중국도 지금 이거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인증. 제가 인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이 카이의 사장을 했어요. 카이 사장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헬기 인증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저께 뉴스인가 보면 카이가, 산림청 소방방지청인가 거기에 수리온 4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1470억 그 뉴스 났습니다. 그 바람에 항공우주가 주가가 5%인가 7% 정도 이렇게 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 없으면은 판매가 불가능해요. 판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항공 관련 법을 이카오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이 이카오 법의 모태가 FAA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 항공관리국 이름이에요. 이게 미 항공관리국.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대요.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키웠는데 이놈들이 간첩들을 많이 넣었답니다. 그래서 공자학원을 지금은 전폐시켰대요. 미국 전역에. 각 학교에 공자학원이 있었답니다. 공자학원. 예. 공자, 맹자, 공자. 그래서 그 이름이 공자학원이었대요. 근데 여기에 간첩들이 곳곳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유학생이라는 빈율에서. 그래서 그런 간첩들 뉴스가 사실은 수년 전에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에서 그래서 막 추방을 막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하고는, 이게 실체구나 해서.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죠? 중국의 무슨 반도체 기업 뭡니까, 거기? 하웨이 그 반도체에 간첩 칩이 심겨져 있다.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그게 사실이래요. 이거는 어제 안 박사님이 정확히 그 말씀 하시죠. 그래가지고 공자학원 철폐부터 시작을 해서 다 없애버렸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이놈들 그냥 지금 트럼프는요,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자기 임기 동안에 중국 때려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격이 졸지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배경도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윤 대표가 이걸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요. 근데 국제 관계에서는요, 제조가, 얘네들도 엔진은 오스트리아 엔진이에요. 엔진은. 근데 가져와가지고 외부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날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보다 낙하산 이런 것들은 자체 개발해서 달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무인항공기 드론은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도심항공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빠르거든요. 또, 뭐가 또 빠릅니까, 지금 중국이? 로봇이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이 1등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획경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면서 경제를 막 엄청나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과잉 생산. 그걸 막 덤핑을 막 쳐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어떻게 됐어요? 여수 산단 다 주고 자빠진 거야. 화학 이런 것들. 무슨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철강, 덤핑을 막 잡아끼니까 다 잡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막 잡아지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전기차 어떻습니까? 지금 2차전지 배터리들. 더군다나 LFP 배터리 이런 거 막 과잉 생산해가지고요. 야, 단가 따지지 마, 생산 원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 해가지고 막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 전체가 굉장한 어떤 그 회전에 어떻게 보면은
자금 회전에 문제가 걸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거를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요. 근데 요거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인증 먼저 받는 놈이 메이드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원래요. 근데 요게 순식간에 코리아로 바뀌어요. 왜요? 인증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인증을 받아온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FA에 인증을 받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윤종준 대표입니다. 무슨 인증을 받았냐? 그 수리온을 인증을 받았어요, 여기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면, 자해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있을 당시에 정부에서 유학을 보내줬답니다, 미국에. 그래서 항공 관련된 그런 것들, 인증 관련된 거기 관계자들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DER이라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그 사람들을 깜깜이로 해가지고 핵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누가 인증 실질 그 담당자인지 이게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많대요. 예를 들어 뭐 비행기 발통부터 시작해서 날개부터 시작해서 안에 뭐 볼트너트, 전기장치 뭐 다양한 모든 장치에 따르는 인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대요. 이게 매년 돌아가는 거라 이게. 이렇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을 받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제조원가가 예를 들어서 33억 같으면은 한 대 한 17억밖에 안 되잖아요. 대당. 근데 이게 인증받으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인증받으면 230억이 되는 거예요. 인증을 받는 순간. 그래서 인증받는데 한 200억 이상의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한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를 한번 추진을 해본다라면 이건 뭐 거의 뭐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3년째 지금 이걸 계속 지금 추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근데 요것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 테크윈입니다. 그 하나 시스템에서 방사청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저작년입니다. 저작년 12월 23일 날 하나 시스템에서 100K입니다, 100K. 근데 요게 이제, 2027년인가? 그때에 220kg, 페이로드 들고 나를 수 있는, 그게 220kg짜리 계약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한 대당, 요 100K가 163억이에요. 대당 계약에는 금액을 나눠보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보다 더 되죠, 그죠? 금액이. 요런 식인데, 우리 요즘 두 대가, 하나는 300kg고요. 하나는 600kg입니다. 페이로드가. 무슨 얘기냐면, 들고 나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렸던 거, 거기 보면, 제가 올려드렸던 그 내용 보면,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만약에 철탑을 세운다. 특히나 이렇게 보면은 무슨 철탑이라고 그러죠? 송전탑. 같은 거는 쇠 파이프잖아요. 그게, H빔 같은 거. 그런 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예. 헬기가 보통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엄청났대요. 그 헬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시누쿠 헬기 그게 탱크까지 드는 그런 헬기가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되게 비용이 엄청났대요. 근데, 이걸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600K 정도 되면 충분히 이걸 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또 밑에서 올리고, 이거 전부 다 원격으로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동영상 올리는 거 보면은 컨테이너를 들고 이렇게 나르는 거 보셨죠? 예. 그게 1.2톤짜리입니다. 1.2톤을 들고 나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톤 정도를 들고 나르는 공차 있잖아요. 사람 안 탔는 거. 그럼 1톤 포터 차를 그냥 이렇게 들고 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약 치는 드론, 여러분 유튜브에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20kg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말 정도, 그게 이제, 60kg 정도 든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생산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300kg, 600kg 정도면은 상당한 무게를,
예, 들어서 이제 옮기고, 그 다음에 뭐, 인명 구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산불 진화부터 시작해서 그 수요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2대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게, 서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그 막상 이제 이렇게 뭐 두 라인을 통해서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 제가 지금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이 사실은 없어요. 또 이게 또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1,000억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할 곳이 1,000억이 안 돼요, 지금, 이게. 투자하는 곳이요? 예, 투자할 만한 데가 지금, 예,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쿤달 화장품에서 300억, 뭐, 이런 건 좀 큰 거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무인 항공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M&A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가는데, 아까 무인 항공기 같은 그런 경우는요, 한 2년 동안 들어가는 총액 해봤자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 동안 총액. 거기다가, 이제 R&D 자금이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를 어느 정도 계산하냐면 지금 한 250억, 300억 정도 받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초기 자금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은 정부 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순식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확 돌아가 버려요. 왜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증을 받는 순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립하고 이제 다 얘네들이 하는데 인증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팽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은 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죽었다 깨나 야들을 못 받아요. 그리고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드론 못 받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뭐 비행기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항공기, 여객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보잉 겁니다. 보잉, 에어버스 겁니다. 가지고 와서 지네들 조립하는 거예요. 예. 자체 인증 지금까지 한 개도 받은 게 없습니다. 거기 뭐, JR, 요번에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서 라팔 전투기하고 인도인가 어딘가 라팔 전투기가 붙어가지고 중국 그 비행기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전투기가. 예. 뉴스 본 적 있을 거예요. 한 두어 달 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이제 세계가 많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전투기도 인증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1기가 2018년이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끝나고 그리고 또 4년 있다가 202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시 트럼프 2기가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빼고 드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증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그냥 그 화장품 회사 M&A 같은 거 그렇게 하고 또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 IPO 같은 경우에도 상장 직전에 있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6개월 이런 거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못 받습니다. 기껏 해봤자 있잖아요. 한 기업에 많이 받으면 5 내지 10억 받습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 정도라도 그냥 받으면 10개 받아봤자 얼마예요? 50억, 100억밖에 안 되잖아요. 10기업을 받아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상장 직전이다 보니까 보통 이게 6개월 안에 상장하거든요. 6개월 안에 상장을 해가지고 수익률 어느 정도 보느냐? 50% 정도밖에 안 봐요. 이게 프리 IPO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지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솔직히 그래 몇 개나 상장합니까? 상장해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뭡니까, 시초가, 뭐 따상, 그거 상장하면 몇 개나 됩니까? 따상에 예를 들어서 더블로 시초가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한가 가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비, 제가 이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순고. 순비입니다, 순비. 이게 뭐냐 하면, UAM 관련해가지고요. 관련해가지고, 인천 도심항공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기술특례 상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순비가 여기에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2만 원이야. 2만 원인데 공모가가 얼마 된 줄 아세요? 공모가가 10,000원이 된 거예요.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철회시켰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술특례 상장에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매출이 고작 3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있어야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기업 가치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2만 원이 투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평을 해가지고 공모가 산정을 해보니까 이게 10,000원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상장 철폐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쯤 돼가지고 다시, 매출을 이제 내년부터는 좀 한 150억, 200까지 가나 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박아서 밸류에이션을 올려가지고 상장을 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이 이렇게 있어도 마땅히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 참 세상을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